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단원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것도 역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요 내용에 대한 공식을 배우기 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정의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나의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점과 직선 L이 있어요.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려요. 수선을 그려서 사실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인 선을 그려서 H가 내가 수선의 발이라고 했어. 수선의 발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수직인 선을 그려서 저 선분 PH의 길이가 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pH, 선분 pH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이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봐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구한다라는 거 요거 알고 있어요.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내가 그림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려놓잖아? 그럼 애들이 이거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되게 어떻게 구해 선생님 그러는데 어쨌든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점 x1, y1 점의 좌표죠. 이 점과 직선이 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야 돼. 표준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이 뭐예요, 선생님? 얘들아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돼.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와 y 절편이 보이는 식이 우리가 표준형이다라고 하고 한쪽 편으로 다 이항해서 는 0꼴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네, 그게 기본이야. 됐지? 자, 그러면 점 x1, y1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가 보통 거리는 d라고만 쓰거든요. 디스턴스의 첫 글자 d를 씁니다. 이거 외워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가 어디서 왔는지 X한 계수, B제곱 Y항의 계수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잡아. AX1은 뭐냐면 이 점을 요 식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씌웠다. 이 공식은 자, 이제 수학의 선생님이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얘기해 줄 때 어떤 공식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공식이 있고 그 결과를 외워야 되지만 어쨌든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공식이 있고 닥치고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닥치고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문제 풀 때도 역시 필요하지 않아. 그냥 닥치고 외우는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외운다라는 걸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내가 이거 외워. 그러면 뭐냐면은, 봐봐봐. 내가 이 빨간색 박스 친 거 있지? 이것만 외우는 애들이 있어. D는 이러고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꼭 암기해야 돼. 이게 세트로 제목과 공식을 같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 때마다 처음 몇 번은 공식을 보고 풀지만 자꾸 외워서 풀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써놔. 그 공식 써놓을 거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ax 안 써지네요.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루트
x의 제곱이야. x의 개수야. 루트 x의 개수 제곱 플러스 y항의 개수 제곱.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넣는 거야.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절대값 이렇게 쓴다야. 됐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가 117번입니다.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한번 확인할 거야. 선생님, 이 직선의 방정식이요. 일반형 같지만 어설프지. 한쪽 변으로 다 이항해서 는 0꼴로 만드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1번에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너희들의 스타일을 아는데, 그래. 내가 D라고 하면은 또 D라고 할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래서 루트 x 계속 5지요. 5의 제곱 플러스 실제로 마이너스 12 제곱하나 12 제곱하나 똑같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 절대값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5 곱하기 0인데요. 물론 0이라는 거 알지? 마이너스 12 곱하기 0인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절대값 이렇게요. 그래서 분모는 계산하면 13 나올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냥 13의 마이너스 13의 절대값 13이죠. 이렇게 해서 1 나온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 건데요. 2번도 직선 저 따위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식을 대입할 때 얘들아 잘 봐. 분수가 나오면 막 번분수가 된다고. 그래서 분수식이 아닌 개수를 다 정리를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요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는 거지. 양변에 4 곱해서 이렇게요. 4 곱할게요. 그 한쪽 변으로 2항을 정리할 건데 지금 X항을 먼저 써야 되고 X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는 0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는 루트 x의 개수 3 제곱 플러스 y 개수 제곱 절대값 그 다음에 점이 1, 마이너스 2였죠? 얘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모는 5가 될 거고요. 분자는 3 빼기 8 마이너스 20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 계산하면 절대값 25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결과값은 5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유제 118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확인.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항에서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는 0이다. 그래서 여기다 써. 뭐라고 써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고 쓰세요. 그래서 루트 x의 개수 3 제곱 플러스 y의 개수 마이너스 4인데요. 그 음수 제곱해봤자 이렇게요. 절대값 0,0을 여기 이 식에다 대입할 거야. 3 곱하기 0 마이너스 4 곱하기 0 이거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 0, 0 이거 날라가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공식 선생님이 익숙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10의 절대값은 10이니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제일 먼저 확인하라 그랬지? 일반형으로. 그리고 개수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그 한쪽 변을 이항할 건데 x를 먼저 적을 거고요. 그 y항이 나중에 와야 되니까 좌변에 있는 항을 2y로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고 항상 쓰세요. 루트 이렇게요. 그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 마이너스 1을 써도 돼?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제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절대값. 그래서 루트 5분의 분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얘도 역시 분모 유리화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 1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문장 딱,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라는 소리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직선 확인해봐.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네, 이쁘게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항 개수의 제곱, y항 개수의 제곱, 분의 이 점을 여기다 쳐넣으세요. 절대값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게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모 계산하면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a 플러스 4 절대값 루트 5 이렇게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가 된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절대값이 5가 되려면 a가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9면 되지. 왜냐하면 a 플러스 4가 이렇게 써줄까? a 플러스 4가 플러스 5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더하기 5 하면 1이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20번도 한번 내가 이거 닥치고 풀어볼 테니까 한번 풀어서 풀이 과정 맞춰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쓰지 마시고요. 됐죠? 아직 못 본 사람은 잠깐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풀고 한번 풀이 과정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수직이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요. 어쨌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내가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직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즉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그냥 직선의 기울기만 읽어내. 쟤를 굳이 y는 하고 안 바꿔도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저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 함상 가능할 줄로 m 곱하기 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서 m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잘 봐. y는 4분의 3x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내가 공식을 쓸 준비를 하는데 이 양변에 4 곱하고 일반형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4 곱하고 한쪽 변을 이항할 건데 3x를 먼저 써야 돼. 그래서 4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y, 4에는 제자리에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과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x한 개수의 제곱, y한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이죠. 그 0,0을 대입하면 이거 0, 0 날라가고 4n 남아요. 4n 절대값. 이게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요게 2가 나오길 바랬잖아. 그럼 요 계산하면 분모 5 절대값 4n 2. 그래서 절대값 4n의 값이 1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4n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봐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저기 y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내가 처음에 잡아놓은 이 식 있죠? 여기서 n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y는 색깔 바꿀게요.
그 답 쓸 때 똥똥똥 y는 4분의 3x n 대신에 사실 n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5 또는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지는 지금 얘를 일반용으로 정리한 건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제 112번 쉽지 않지? 한 번 더 풀어보자.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오, 직선의 수직이야.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 선생님, 그 뭐지? 내가 왜냐하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거야. 여기서는 지금 얘를 일반형으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m과 자, 요 직선의 기울기 y는 하고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 이 정도에서 4분의 3 기울기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m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n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n의 값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로는 점, 원점 0,0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그 공식 있죠? 그 공식 쓸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고 한쪽 변을 이항하자. 마이너스 4x니까 4x를 이항해서 4x 플러스 3y 그리고 3n도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3n은 0 이렇게요. 그래서 원점 0,0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쓸게. 루트 4제곱 플러스 3제곱 절대값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n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점과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게 1이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5분의 사실 마이너스 3n의 절대값이나 3n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굳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이 왜 5로 둔갑했니? 그래서 3n의 절대값이 5야. 그럼 3n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니 n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그 직선의 방정식 모두 구하세요.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여기 있죠. 여기다가 n을 대입한 식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5.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요. 자, 그 다음 123번 보시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아니 근데 선생님 있잖아.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공식이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근데 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를 접근할 거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냐면 얘들아, 자 만약에 아이디어는 이거야. 평행한 두 직선이 살고 있었어. 평행하대. 오, 그래 평행해. 평행한 두 직선이 살고 있었어. 야, 그럼 이거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직선 L과 M이 있다고 하면요. 어이구야. L 위에 한 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직선 L 위에 한 점은 어떻게 잡을 건데요? 야, 어떤 직선 위에 한 점이야? 만만 콩떡이 X절편 또는 Y절편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직선 위에 Y절편이요. 이 직선 위에 점 y절편 x가 0일 때 나오는 y의 값 암산되죠. 2과 직선 3x 플러스 2y 플러스 9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란 소리예요. 됐어? 오. 이게 만약에 x절편, y절편 찾았는데 만약에 x절편 또는 y절편 분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정수가 되는 점 아무거나 산수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치?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 거리는 루트 여기서 이 직선에서 x의 개수 3
y계수 2 절대값. 이제 이 점을 여기다 쳐넣으시면 돼요. 3 곱하기 0이니까 0,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9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루트 13인가요? 루트 13분의 13. 그래서 분모 유리화해서 루트 1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된다. 됐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한 직선이요. 얘 보니까 x절편이든 y절편이든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쓸 때 x가 0일 때 x신 0 대입하면 y값이 2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한 직선 위에 점 0,2와 직선 x 또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구하자. 그래서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y의 계수 제곱 절대값 이 점을 여기다 쳐넣기. x신 0 없죠. 그 y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10. 그래서 분모 유리화하면 루트 10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응용 버전이거든요. 응용 버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점을 꼭중하는 삼각형 ABC 넓이요. 이거 사실은요,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제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그 밑변을 어느 거로 깔아도 상관없어. 만약에 내가 밑변을 A, B로 깔아. 그러면 밑변을 A, B로 깔면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왜냐면 밑변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요? 높이 구할 때 잘 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밑변을 AB로 삼았어.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C에서 AB까지의 거리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선생님, 그럼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막 공식이 총 막나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내가 밑변을 AB로 할 거면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 좌표의 차야.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5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9의 제곱, 루트 90이니까 3 루트 10 단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내가 기준점을 A로 삼으면 y-4, y 좌표는 기울기요. 기울기 구하는 식은 써야 되겠죠.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x 좌표. 이거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면 플러스 1 된다. 이 공식이 선생님 저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념서 풍산자 교재 빨리 찾아. 빨리 어디에서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올 거냐면 38페이지에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38페이지에 있어. 이거 빨리 리뷰하고 오세요. 알겠지? 동영상 잠깐 멈추고 리뷰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근데 얘들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목표라면 y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나는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어?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를 내가 h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일단 적어 놓을게. 점. 자, 내가 다시 요 그림, 얘들아, 요 그림으로 오면, 저 그림에서 AB를 밑변으로 한다면 높이는 뭐가 되냐면,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점 C, 좌표 한번 쓸게요. 3,1과 직선
내가 위에서 구해놨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3,1을 대입하면 3,1을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9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루트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물론 분모 유리화해서 10분의 9 루트 10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여하튼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H다 이렇게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10, H의 길이를 10분의 9 루트 10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그 세 점을 꼭 시험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네. 이거는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할래요. 좌표표를 찍어서요. 만약에 세 점 찍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직사각형 그려서 직사각형의 삼각형 넓이 세 개 뺄래요. 이거 중딩 마인드야 이제. 이거는 여기서 얘들아 머리 굴리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항상 이제 고등과정부터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저 중등과정에 했던 그대로 갈래요. 그렇게 하면 고등과정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얘들아. 알겠지? 왜냐면 여기서는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연습하자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제 126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이거 일단 삼각형 니네가 ABC 아무렇게나 그려넣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 BC를 밑변으로 한번 깔아볼까, 이번에는? BC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한번 해놔. 자, 그럼 어쨌든 내가 밑변을 BC로 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구해야 돼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면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B,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게요.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방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자, 기준점은 B를 쓸까? 그래요. Y 빼기 2는 기울기 3 빼기 2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래서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가 지금 3 나올 거니까요. 3X 마이너스 9 그리고 얘도 일반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를 이항해 오고 마이너스 2도 이항해 와야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높이는 뭐다? 점 A 1,1과 직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점 쳐넣기 절대값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계산이 안 되니? 암산이? 절대값 5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사실 눈치에 있는 사람 모르겠는데 H와 유리화하지 않아서 안 와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2분의 1 곱하기 BC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 곱하기 아까 BC 루트 10 있었고요. 지금 H가 루트 10분의 5 이렇게 있죠. 됐어? 그리고 선생님 이거요. 그 고등과정 분모 유리 안 하면 틀리잖아요. 맞아. 물론 H를 구하는데 점수가 들어가. 그런데 이건 최종적인 답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계산 결과에서 내가 저거 유리화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따위 점수 감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최종적인 답에서만 분모 유리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활용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그 원리로 풀 수 있는 거냐면 두 개의 직선이 살고 있었어요.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 있죠. 근데 각이 사실 여기 그 파랑파랑 각도 있고 연두 각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어쨌든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말은 내가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라 이렇게 그려서 얘랑 크기 같고 얘랑 크기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원리로 하게 될 거냐면요. 봐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내가 각의 이등분선 이 파랑파랑 위 한 점 P에 대해서 이 파랑파랑 점 위 한 점에 대해서 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이 점 P에서 두 개의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재야 되죠. 두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P 이거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점 P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요 삼각형하고 지금 요 삼각형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그럼 두 개 삼각형이 왜냐하면 내가 그랬지. 이 점 P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90도, 90도.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두 개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지금 공통이고요.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RHA 합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네가 RHA 합동되니까요.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A 교점을 O, B라고 하면요. 삼각형 POA와 삼각형 POB는 RHA 합동이 돼요. 그럼 얘네가 합동이 되면 PA equal PB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 위 한 점 P에 대해서 점 P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됐어? 그래서 점 P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선생님,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됐어? 그래서, 그 각의 이등분선 위 한 점 P라고 하자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취 배웠었나? 자취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놓고 푼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데요. 임의의 점 P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하면 임의의 점을 이렇게 써야지 문장이 매끄럽네요. 임의의 점을 P,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잡아. 점 P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 와 equal 점 P와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는 같다 이렇게요. 는 0 사이의 거리는 같다 이렇게요. 임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요. 일단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요거부터 쓰는 거야. 요거. 그래서 y의 계수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내가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죠? 그러면 x 자리 x, y 자리 y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절대값. 그리고 옆에다가 직선, 점 P와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은 똑같죠?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절대값이요.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요. 선생님 이거 지금 분모가 같거든요. 루트 5로.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 안 적으면 돼요. 절대값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돼, 얘들아. 그냥 양쪽 다 절대값 쓰고 있네요. 이게 절대값을 쓰고 있다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얘네가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다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맞아?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부호가 같다면 얘가 x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올 거고요. 부호가 반대라면 잘 봐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부호가 반대라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절대값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한쪽은 그냥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하나 푸는 거 똑같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한쪽 편으로 얘는 이렇게 이항하는 게 맞겠죠?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또는 얘도 이렇게 좌변으로 끌고 오는 게 맞겠죠? 3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요. 이건 그냥 일반형으로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사실 이건 산수보다 사실 요 파트가 너희들이 요거를 이해하는 게 요 파트가 중요한 것 같아. 어디냐면 여기. 아니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요 아이디어 있죠. 요거. 점 P에서 직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거요. 됐어요? 자, 그래서 왜 직선이 두 개가 나오냐면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자면 아까 내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 말이죠, 얘들아. 아까 내가 파랑파랑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 마주보는 막곡지각, 이 연두연두각도 막곡지각이거든요. 이 연두연두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도 있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그래서 유제 128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 위의 임의의 한 점, 임의의 점을 P라 하면 이거는 점 P와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꼭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점 P와 직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가 이꼴이어야 된다. 이어야 이므로 이제 여기서 식 세우시면 돼요. 루트 앞에 거부터 이거부터 하는 거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P의 좌표가 x, y이기 때문에요. x 자리에 x, y 자리에 y 대입하면 그냥 이게 처음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이퀄 뒤에 있는 이제 점 P와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 루트 x의 개수 제곱 플러스 y 개수 절대값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지금 계산하면서 느꼈겠지만 분모는 똑같이 5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써도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3x 플러스 4y 플러스 2 절대값. 그리고 이거 익숙해져. 그래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쪽에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식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즉 그냥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다. 또는 두 식의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붙인 값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x를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X항을 알파벳 순서상으로 항을 정리할 건데 X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정리하는 게 우리의 룰이다. 국룰. 됐죠? 그래서 국룰 먹고 싶네. 7y.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또는 목소리가 잠기고 있죠.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x를 3x 쪽으로 즉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7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라는 사람들은요. 제 유제만 필기 노트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